그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하니까 그 당시 일본군이 아직 무장 해제가 안 됐을 때죠. 그래서 일본군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때도 운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기계가 있게 그래서 이때 미군의 참전 여론이 상당히 깊게 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도 이제 미국에서는 일단 참전 안 했는데 1917년에 소위 이제 침오만 각서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군이 1차 대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독일에서 멕시코 쪽에다가 정보 보낸 게 있어요. 만약에 미군이 참전하면 멕시코가 우리 독일하고 손잡고 미국에 개전해라. 그래서 미국의 남부들 텍사스라든지 뉴멕시코라든지 엘라바마라든지 이런 곳을 갖다가 다시 멕시코의 영역으로 되찾는 그런 전쟁을 전개해라. 우리하고 연합하자라고 하는 비밀 전문을 보냈는데 이 비밀 전문을 바로 이제 영국 정보부에서 낚아채 가지고 미국 쪽에 전달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공개되면서 미국 내에서 참전 여론이 엄청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 쪽에 이제 승리로 귀결 지어졌죠. 그런데 그 후에도 미국은 주로 원로주의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미국은 정보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이제 참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정보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노반 소장이라는 인물을 불러들여 가지고 도노반을 주축으로 만든 게 OSS입니다. 그래서 이 OSS가 바로 CIA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OSS에서는 심지어 나치 진영에까지도 첩자를 파견시키고 뭐 스위스에도 보내고 하는 온갖 이제 첩보 전략을 하는데 심지어 이제 인도 차이나에서는 OSS 쪽 사람들이 베트남의 호지명, 호치민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활약을 했고 그다음에 대일 전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한국 광복군들이죠. 그 중에서도 학병 출신들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탈출해가지고 임시정부로 온 이제 뭐 김준엽 선생이라든지 장준하 선생이라든지 하는 이제 학병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OSS에서 상당한 이제 관심을 가졌죠. 왜냐하면 학병 출신이니까 일단 이제 지식 정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 당시로서는 대학생이면. 거기다가 또 하나 이들은 일본군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이 37명의 학병 출신들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이걸 나중에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첩보 작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 도노반 소장과 백범 김구 주석이 만나갖고 서로 다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전명이 독수리 작전이에요. 이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수리 작전인데 버마 이런 쪽에서 아주 첩보 훈련을 아주 세게 했죠. 세게 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국내에 침투시켜가지고 첫째 정보 수집하고 그다음에 비밀 조직을 만든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그 일본군을 쫓아내려는 그런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내에 파견할 지역들을 갖다가 서울과 부산과 평양과 함경도 천진 이런 쪽에 다 이제 비밀 요원들을 침투시킬 계획을 이제 했고 그다음에 해로로는 찬동반도에서 잠수함을 타고 들여보내고 육로로는 만주를 거쳐서 국내로 몰래 잠입하는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일본군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독수리 작전이죠.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탄한 건 바로 이 독수리 작전이 진행이 됐으면은 우리가 외세의 개입이 없이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참전국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외세가 좌우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한 거죠. 바로 그대로 맞아가지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진주하고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본군이 너무 허약해서예요. 일본군 자가발전 때문에 일본군이 마치 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당시 일본군이 무적 황군, 무적 관동군 이랬습니다. 만주 주둔 일본군은 관동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적 관동군, 무적 황군 뭐 이랬는데 소련이 참전한다는 소식 한마디 듣고 그냥 해체돼 버렸어요, 이 군대가. 그래서 이 군대가 조금이라도 버텨주든지 아니면 일본이 빨리 망하든지 아니면 망할 것 같으면 몇 달만 더 버텼으면 최소한 우리가 남북이 분단 안 되는 겁니다. 남북이 분단이 안 됐으면 상황이 또 완전 달라지는 건데 이 소련군 참전 소식을 듣고 이제 소련은 그 당시에 미국하고 이제 히틀러가 1945년 4월 20일 날 그 지하 벙커에서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독일 그 유럽 전선이 끝났는데 그 미국에서는 자꾸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들이 죽어 나가니까 소련군을 참전하라고 계속 권유를 했죠. 근데 스탈린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옛날 제정 러시아 시대에 자기네 이권은 그대로 달라는 거예요. 저는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좋게 말하면 순수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스탈린이 공산주의 국가의 영수인데 제정 러시아, 자기네가 그렇게 욕했던 제정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이권을 달라는 겁니다. 그 이권 중에 하나가 요동반도라든지 대련, 뭐 그 여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장개석이 응할 리가 없잖아요. 당시 이제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러시아 요 네 나라가 이제 독일과 일본과 맞서는 주요한 이제 연합국의 영수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더 이상 스탈린 보고 참전하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원자폭탄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 2방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터뜨리니까 스탈린이 참전 조건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무조건 참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군이 그냥 관동군이 그냥 무너지면서 소련군은 무인지경으로 그냥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관동군이 많은 뭐 정예군사는 본토 사수를 위해서 본토로 많이 뺐다 그러는데 아무리 허수아비라도 총 들고 덤비면은 그 수많은 군사가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정규군하고 싸워서 별로 이겨본 군대가 아니에요. 일본군이 이기는 건 오직 기습, 몰래 있을 때 아무리 무하마드 알리라도 조그만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뒤통수 때리면 먼저 한 대는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군의 전략은 그거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인 학살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지면은 몇몇 장교들이 할복하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온통 무적의 황군인 것처럼 한 겁니다. 그래서 OSS 이 대원들이, 한국항복군 대원들이 허탈합니다. 국내에 이제 잠입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국내 먼저 들어가자라고 해가지고 산동성에서 비행기를 타고 8월 16일, 18일 뭐 이 무렵에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을 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하니까 그 당시 일본군이 아직 무장 해제가 안 됐을 때죠. 그래서 일본군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때도 운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기계가 있게 너희 천황이 망했는데 너희들이 죽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호통을 쳐가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일본군에 무기를 접수하든지 지휘권을 접수하든지 우리는 연합국의 OSS 정규 군사다. 일본 천황이 항복했는데 니네가 지금 우리한테 덤비는 거는 천황의 명령을 위배하는 거다라고 해가면서 강하게 압박했어야 되는데 이제 상부의 명령을 받고 다시 이제 돌아갔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예를 들어서 백범 김구 선생을 갖다가 뭐 정치를 모르네 뭐네 하는데 이것도 다 친일 카르텔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백범 김구 선생은 만약 일본이 예상보다 쉽게 무너져 가지고 중국군이 이제 진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임정 요인들하고 같이 들어가자라고 협상을 할 정도로 여러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OSS 독수리 작전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제 일본군이 패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우려한 대로 우리가 참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일본이 조금 더
버티는 상황에서 OSS 대원들이 서울, 부산, 평양, 청진 이런 쪽에 들어가 있다가 이들이 결정적 순간에 봉기하면은 그때 일본 거의 다 망하는 상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3.1혁명 때 이상으로 가입을 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힘으로 스스로 정부를 꾸리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분단이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됐던 것이 아직까지도 이 나라가 친일 식민사학자들, 토해 식민사학자들이 오히려 제세상 만난 듯이 지금까지도 날뛰게 되는 핵심 요인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해방 75년이 됐고 이 정도 국력을 가지게 됐으니까 이제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중화사대주의 사관, 친일식민사관 이걸 다 물리치고 다 제거를 하고 우리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우리가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게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인데 아직도 이 나라는 친일토의 카르텔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 주장을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그 주장을 했다고 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독립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도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가졌던 그 당시 OSS 대원들이 가졌던 사상과 역사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